네, 복식 호흡의 원리에 대해서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식 호흡을 하면서 숨이 나가게 되면 횡격막은 다시 위로 움직이고 그 지붕 모양은 더 뾰족해집니다. 횡격막이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배도 함께 움직여서 마치 배가 숨쉬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목소리의 몸의 중심인 횡격막에서 나온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이 횡격막은 스스로 운동하는 능력이 없고 다른 근육들과의 작용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따라서 복식 호흡이 잘 되려면 횡격막과 연결된 근육들이 잘 발달되어야 합니다. 발성에 공헌하는 근육들로는 복근과 골반 근육, 등 근육, 가슴 근육, 둔부 근육 등이 있는데 이 중에서도 복근과 골반 근육이 가장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배의 근육이 늘어나면 횡격막도 함께 늘어납니다. 이때 골반 근육을 위로 밀어 올리듯이 배가 앞으로 늘어나면서 공기를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게 됩니다. 들이마신 공기는 아랫배로 갔다가 배의 근육이 수축되면서 천천히 몸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왠지 여러분들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아주 특별하고도 새로운 호흡법을 제가 소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 늘 하던 호흡인데도 불구하고 성장하면서 가슴으로 얕게 숨을 쉬는 흉식 호흡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낯설게 느껴질 뿐입니다. 우리가 잠을 잘 때나 아무 생각 없이 멍하니 있을 때 여전히 우리는 복식 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못 믿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밤부터 여러분들 옆에서 잠자고 있는 사람의 배를 지켜보십시오. 정말로 배가 서서히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숨쉬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왜 복식 호흡을 해야 하는가? 복식 호흡은 숨을 깊게 쉬는 심호흡입니다. 우리는 긴장되는 순간에 보통 심호흡을 하라고 얘기들 합니다. 복식 호흡을 하게 되면 정말로 사람의 긴장이 완화되면서 정신 집중이 잘 되는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저는 늘 그 효과를 몸소 체험하며 살고 있는데 제가 내일은 많은 청중들 앞에 서서 마이크를 잡고 말을 하는 것이다. 그것이 방송이든 강의든 저는 항상 부담과 긴장감을 안고 무대에 서게 됩니다. 물론 무대의 규모와 청중의 규모에 따라서 긴장의 정도는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이지 저는 그 순간에 앞서서 심장이 쿵쾅쿵쾅 뛰는 제가 느껴질 만큼 떨리는 순간들이 여전히 가끔씩은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을 극복하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 바로 복식 호흡입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그리고 천천히 여러 차례 들이마시고 다시 내쉬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터질 것처럼 그 심장이 뛰던 박동이 금세 안정을 찾게 되면서 말을 할 내용에 대해서 집중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발표 전에 내 차례가 다가올수록 더 불안해지고 떨렸던 경험들
아마 누구에게나 많이들 경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떨리는 상태로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말을 하게 되면 머릿속은 금세 새하얘지고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초반부터 말이 버벅거림은 물론이고 자꾸만 실수를 연발하게 됩니다. 자, 긴장을 완화시키고 집중력을 발휘하게 하는 최고의 방법이 바로 복식 호흡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대로 복식 호흡은 풍부한 공기를 내 몸속 깊숙한 곳까지 공급을 해주기 때문에 건강에도 아주 좋습니다. 또 앞서 설명을 했듯이 횡격막이 아래로 이동을 하면서 폐에 더 많은 공기를 채울 수 있습니다. 즉, 한 번의 호흡으로 더 길고 안정감 있는 스피치가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폐활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성대에 가해지는 공기의 압력도 높아지기 때문에 성대의 부담도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목을 많이 쓰는 사람의 경우 흉식 호흡을 하면서 계속 목에 힘을 주고 말을 하기 마련인데, 복식 호흡을 하면 목은 편안한 상태로 배에만 힘을 주게 되므로 성대를 보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복식 호흡을 이용해서 발성을 할 때 목소리의 크기와 상관없이 힘이 있고 윤기가 흐르는 안정된 음성을 만들 수 있습니다. 목에서 나온 소리와 배에서 나오는 소리의 질은 아주 확연하게 다르다는 것을 이후 여러분들이 훈련을 통해서 직접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복식 호흡법의 실전 트레이닝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식 호흡을 위한 자세 교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앞에 있는 전신 거울의 앞에 서 보십시오. 일단 좋은 목소리가 나오기 위해서는 몸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자, 다리는 골반의 너비 정도로 조금 벌려서 안정감 있게 바로 선 다음 등과 허리, 머리가 일자가 되도록 바르게 펴니다. 그리고 얼굴의 턱은 아래로 내리지도 말고 위로 들지도 말고 바닥과 평행을 이루게 둡니다. 그리고 양발에 고르게 몸에 체중을 싣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신체 내부에서 발생한 호흡이 장애를 받지 않고 원활히 입 밖으로 나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또 이 자세에서는 가슴이 넓게 펴짐과 동시에 목구멍과 입안 공간이 넓어져서 아름답고 좋은 목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때 몸의 어느 곳에서도 전혀 긴장감이 없어야 합니다. 이완된 느낌을 얻기 위해서는 긴장감을 느껴본 다음 점차 이완되는 것을 경험해 보면 되는데, 일단 양 어깨를 힘껏 위쪽으로 올려 보십시오. 어깨와 몸의 뻣뻣함이 느껴집니까? 자, 그럼 그 상태에서 어깨를 다시 천천히 뒤로 돌리면서 아래로 편안히 내려보십시오. 자, 이제 그대로 그 자세를 유지하는 겁니다. 바른 자세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복식 호흡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가 어깨를 잔뜩 올리고 자신도 모르게 목에 힘을 주는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는 제대로 된 발성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시고 반드시 몸에서
불필요한 힘을 빼시기 바랍니다. 복식 호흡 전에는 온몸의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간단한 체조나 몸을 풀어주는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복식 호흡을 익히기. 복식 호흡을 익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당신이 평상시 하는 그대로 숨을 크게 들여 마셔 보십시오. 그리고 완전히 내쉬어 보십시오. 아마도 이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공기를 크게 들이마시면 어떻게 되는가? 가슴이 부풀어 오르고 어깨가 올라가면서 배는 쑥 들어갑니다. 반대로 숨을 내쉬면 가슴과 어깨는 원래 상태로 내려오고 배는 앞으로 툭 튀어나옵니다. 이것이 그동안 여러분들이 쭉 해온 흉식 호흡이었습니다. 여러 번 반복하면 숨이 차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어깨와 가슴 등 움직이는 부위가 넓어 에너지의 소모가 많고 가슴에서 얕게 호흡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에 들어가는 폐활량은 적었을 것입니다. 가슴으로 숨을 한껏 들이마신 다음에 발성을 큰 소리로 해보세요. 분명 목에 힘이 잔뜩 들어가서 딱딱하고 거친 소리가 나올 것입니다. 이렇듯 호흡 방식은 소리를 만드는데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 영향이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목소리를 내기 위해 하려는 호흡은 이와는 반대되는 복식 호흡입니다. 숨을 들이마셨을 때 가슴이 아닌 배가 부풀어 오르고 내쉬었을 때 배가 쑥 들어가는 호흡법입니다. 쉽게 말해서 고무풍선을 생각하면 됩니다. 풍선 안에 공기가 들어가면 부풀어 서서 빵빵해지고 공기가 나가면 홀쭉해지는 것처럼 배가 움직이면서 공기의 양을 조절하게 됩니다. 코로 숨을 서서히 들이마시면 의식적으로 공기를 배로 내려보낼 수 있습니다. 이때 코와 입으로 동시에 들이마시는 건 괜찮아도 입으로만 숨을 들이마시는 건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입으로만 많은 공기가 들어올 경우 목구멍이 금세 건조해지기 때문입니다. 잘 모르겠다고 한다면 입으로만 숨 들이마시기를 여러 번 해보세요. 아마 여러분들 입안이 금방 말라버릴 것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들이마신 공기, 배에다가 가득 채운 공기를 바로 내쉴 때는 입으로만 푸 하고 내쉬어 보십시오. 입으로 내쉴 때 코로 자연스럽게 공기가 빠지게 되므로 크게 신경 쓸 것은 없습니다. 코로 공기가 많이 빠지면 코 속에 비강이 울려 비음이 섞여 나오게 됩니다. 원활한 복식 호흡이 이루어질 때 옆에서 보면 아마 이런 모습일 거예요. 배가 앞으로 나온 모습, 그리고 숨을 내쉬었을 때 다시 들어가고 나오고 아마 이런 모습일 겁니다. 처음 해보는 분들은 이 방법을 헷갈려 하면서 반대로 하는 경우도 종종 목격을 하게 됩니다. 풍선의 원리를 생각하면서 혼동되지 않도록 해보십시오.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보시고 공기가 들어가면서 배가 나오고 공기가 빠져나가면서 배가 들어갑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어색하고 잘 안 됩니다. 하지만 인내심을 갖고 한 주, 두 주, 그 정도만 반복을 해도 복식 호흡이 조금씩 편안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되지 않는다면 이 동작을 한번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복식 호흡, 쉽게 말해서 복근이 움직이면서 하는 호흡인데
생각만큼 잘 되지 않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한 동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허리를 굽히고 펴는 동작을 하면서 호흡을 하는 것입니다. 다리를 골반의 넓이 정도로 벌리고 아랫배에 손을 얹은 상태로 자, 숨을 깊게 들이마십시오. 즉, 배에 공기를 빵빵하게 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서서히 허리를 직각으로 숙이면서 숨을 내쉽니다. 완전히 몸을 숙였을 때는 잠시 동안 호흡을 멈춥니다. 그 순간 배가 단단해지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허리를 펴면서 천천히 들이마시고 또 급히면서 내쉬기를 10차례 정도 반복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허리를 굽힐 때 의지와는 상관없이 배가 살짝 접히면서 쑥 들어가고 허리를 펼 때는 배가 펴지면서 쉽게 호흡이 배로 들어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여러분의 자세의 도움을 받아서 복식 호흡이 쉽게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여러 가지 자세로 복식 호흡을 훈련을 해보겠습니다. 누운 자세에서 해보겠습니다. 복식 호흡의 기본 원리와 방법을 알았으니 이제는 여러 자세에서 시도를 해보십시오. 가장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누운 자세에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잘 때 무의식적으로 하는 호흡이라 누운 자세는 더 익숙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한 어깨와 등이 바닥에 닿아 있기 때문에 배만 움직이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먼저 누워서 깃털 불기 훈련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대로 방 안에 누워서 편안하게 누운 자세에서 여러분 얼굴 입부분 위에 가벼운 깃털을 불어보는 느낌입니다. 깃털이 여러분의 얼굴 위로 올라가는 느낌이 나오죠? 마음이 편안한 상태에서 먼저 두 손을 아랫배에 가볍게 올려놓고 숨이 서서히 부드럽게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껴보세요. 이것이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몸 안의 모든 호흡을 한 번에 후 하고 내뱉은 후 서서히 코로 숨을 들이마시세요. 자, 세 번째, 입에서 30cm 정도 앞에 작은 깃털이 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네 번째, 아랫배에 저장한 호흡을 입으로 내뿜으면서 그 깃털이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최대한 오랫동안 떠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때 일정한 거리 유지를 위해서는 호흡이 일정하게 배에서 뿜어져 나와야 합니다. 다섯 번째, 호흡이 모자라 숨을 들이마시고 싶을 때 남아있는 호흡을 모두 힘있게 내뿜어서 상상 속의 깃털을 멀리 날려보내세요. 여섯 번째, 다시 입을 다물고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위에 알려드린 과정을 5번 이상 반복해 보세요. 깃털 불기가 부드러운 호흡이었다면 이번에는 강한 호흡을 연습해 보겠습니다. 수박씨 뱉기 방식입니다. 첫 번째, 두 손을 아랫배에 얹은 상태에서 아랫배에 가볍게 얹은 상태에서 후 하면서 몸 안의 호흡을 모두 내뱉은 후 코로 숨을 들이마셔 보십시오. 두 번째, 누운 상태에서 정면 천장의 한 지점에 관역이 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세 번째, 입안에 있는 수박씨. 자, 이 수박씨는
여러분 머릿속에서 상상하는 상상의 수박씨입니다. 실제 수박씨를 사용하신다는 마음을 갖고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입안에 있는 수박씨를 관역에 맞춘다고 상상을 하면서 호흡을 강하게 뿜어내 보십시오. 배가 강하게 수축되면서 공기가 한꺼번에 많이 나가는 걸 느껴질 것입니다. 제가 알려드린 위의 과정을 10차례 이상 반복을 해보십시오. 다음입니다. 숫자 세기 방법입니다. 자, 이 방식은 첫 번째로 두 손은 아랫배에 올려놓고 호흡이 자연스럽게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느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숨을 내쉽니다. 두 번째, 4초간 숨을 들이마시고 8초간 내쉬어 봅니다. 마음속으로 하나, 둘, 셋, 넷, 약 4초를 세면서 숨을 들이마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약 8초까지 세면서 천천히 내쉬어 보십시오. 이렇게 5번을 반복하는 겁니다. 세 번째, 4초간 들이마시고 4초간 호흡을 멈추는 겁니다. 그리고 4초간 숨을 내쉬는 것입니다. 호흡을 멈출 때 배가 단단해지면서 호흡을 지지하게 됩니다. 그때의 그 느낌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10번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2초간 들이마시고 4초간 내쉬기. 마음속으로 숫자를 세면서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면 더 쉬울 것입니다. 이렇게 10번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빠르게 들이마시고 내쉬기. 하나 하면서 들이마시고 둘 하면서 내쉬기를 10번씩 반복합니다. 숫자 세기 한 세트에는 5분 정도의 소요가 보통 소요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누워서 이러한 훈련법들을 연습을 하면서 이때 이 배 위에서 무거운 책을 올리고 숫자 세기 연습을 동시에 해보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배 근육도 단련될 뿐만 아니라 공기가 들어오고 공기가 다시 나가는 것에 따라 책의 움직임을 여러분 눈으로 확인하면서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양반 다리로 앉은 자세의 훈련법입니다. 역시 여러분이 앉아 있어서 아랫배에 손을 가볍게 얹고 배의 움직임을 느껴봅니다. 자, 이 방법은 이전에 알려드린 방 안에 누워서 하는 방법들, 그것과 다릅니다. 여러분, 일어나서 앉으세요. 양반 다리로 편하게 앉은 자세로 하는 훈련입니다. 아랫배에 손을 가볍게 얹고 배의 움직임을 느껴보십시오. 횟수와 방법은 이전에 알려드린 누운 자세 훈련법과 같습니다. 앉은 상태에서 첫 번째, 숨이 자연스럽게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느껴보는 겁니다. 두 번째, 4초간 들이마시고 8초간 내쉬는 것입니다. 세 번째, 4초간 들이마시고 4초간 호흡을 멈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4초간 다시 숨을 내쉬는 것입니다. 네 번째, 2초간 들이마시고 4초간 내쉬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숨을 빠르게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입니다. 호흡 연습을 할 때는 여러분들
눈을 감고 조용히 명상을 하면서 안정감을 갖고 본인의 호흡을 느껴보는 것이 참 좋습니다. 다음번은 의자에서 앉아서 하는 자세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는 착석하는 의자를 준비하시고 의자 위에 앉는 겁니다. 바른 자세로 의자에 앉아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손을 배 위에 붙이고 상체를 뒤로 가볍게 젖히면서 호흡을 길게 천천히 끊어지지 않도록 배를 이용해서 숨을 들이마시는 겁니다. 들이마신 호흡은 윗몸을 앞으로 천천히 숙이는 동작을 하면서 완전히 숨을 내뱉는 겁니다. 이 동작을 10번 정도 반복하세요. 자, 어떤 자세든 상관없다. 본인이 꾸준히 연습할 수 있는 방법을 골라서 실행함으로써 복식 호흡의 원리를 체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가나 성악, 트럼펫 연주 등을 배워본 사람들은 이 호흡법이 익숙할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 해보는 사람들은 생각처럼 이 호흡법이 쉽게 되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어지러움을 호소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배가 아프다고도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평상시에도 복식 호흡을 하고 있었냐고 의심쩍은 질문도 저한테 합니다. 그렇습니다. 내 자신이 평상시에도 복식 호흡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내가 이 호흡법을 처음 접한 것은 이전에 많은 분들과 보이스 트레이닝, 스피치 스킬, 보컬 파워 이러한 좋은 목소리를 갖기 위한 훈련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전문가들과 교류를 하고 훈련에 참여했던 많은 분들에게 정보를 얻고 교류를 하면서 얻어낸 실질적인 방식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도 무심코 제 배를 보니 배를 움직이면서 숨을 쉬고 있는 게 아닙니까? 이제는 의식적인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아도 이 호흡이 훨씬 편하고 쉽게 됐습니다. 오히려 제게 흉식 호흡으로 말을 하라고 하면 좋은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뿐더러 아마도 숨이 차서 헐떡거리느라 정신 집중이 안 될 것이라 분명합니다. 제가 많은 분들을 트레이닝을 하면서 지켜본 결과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어하면서 1, 2주 정도면 복식 호흡에 적응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따로 어렵게 시간을 내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하고자 한다는 마음만 먹는다면 어디서든지 이 연습을 할 수 있는 것이 복식 호흡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TV를 보면서 책을 읽으면서 거리를 걸으면서 일단 해보십시오. 복식 호흡에 익숙해지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다음 단계인 발성법을 훨씬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번 장에는 말을 할 때 숨이 차고 말끝이 자주 갈라지는 분들을 위한 교육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보험 설계사로 근무하시는 분이 계신데, 자, 이분은 4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직업의 특성상 고객과 상담하는 일이 많은데 업무상 말을
조금만 많이 해도 숨이 차고 자꾸 숨을 몰아쉬게 되고 오랫동안 말하는 것을 버겁게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끝이 자꾸 갈라지고 고객들 앞에서 이 말의 발음이 민망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 목소리 때문에 상대방에게 신뢰감을 주지 못하는 것 같아서 상당히 괴로워했던 분인데, 이분이 윤기 있고 매끄러운 목소리를 갖고 정말로 좋은 목소리, 호감형 목소리를 갖고 싶다고 저한테 부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분은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복합적으로 갖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몸이 너무 말라서 근육의 양도 보통 사람에 비해 상당히 적었습니다. 또한 말을 할 때도 구부정한 자세로 말을 합니다. 이 구부정한 자세는 당연히 소리가 나오는데 방해 요소로 작용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 폐 활량도 적어서 평소에는 자주 가슴이 오르내리는 게 눈에 띌 정도로 힘겹게 숨을 쉬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렇게 호흡이 짧으면 말이 끝날 때까지 호흡이 여유롭게 이어지지도 못해서 바로 말끝이 갈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일단 이분은 가장 중요한 게 먼저 신체 단련이었습니다. 목소리는 자신의 신체 상체를, 자신의 몸 상태를 그대로 목소리에 반영하기 때문에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건강하고 기름진 목소리를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